코체코체 코미디언의 책 읽기. 예. 네, 2023년 7월 30일 일요일 두 번째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제가 녹음한 걸 직접 들어봤는데 뭐 마이크 세팅이 잘못됐는지 막 음량이 들렸다 안 들렸다, 이거 뭐 마이크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잘 녹음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든지 그냥 쉽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좀 완벽한 세팅을 하고 시작하자, 이런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그냥 네 말하는 거 연습한다고 생각해라 라는 말에 용기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더 나은 코미디언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규칙적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로 투원 지난번에 하다가 조금 뒷부분을 덜 읽었는데 그동안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지금 또 새로운 책을 읽고 있거든요. 또 새로운 책은 또 다음번에 제가 인사드릴 때 소개시켜 드릴 거고, 제로 투원 일단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뭐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이 책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건 것 같아요. 경쟁하지 마라. 예. 근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경쟁을 안 하냐? 근데 이 사람 말은 정말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뭐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만한 무언가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 그걸로 사업이 성공할 거다. 말은 쉽지, 말은. 그런 게 찾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말로 그런 걸 찾아라. 남 자꾸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지만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봐라. 말은 쉬워, 말은. 이런 거랑 똑같죠. 서울대 가고 싶냐? 공부 12시간씩 해라.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서울대 가고 싶냐? 수능 만점 받아라. 그러면 갈 수 있다. 말은 쉽지, 말은. 수능 만점 받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게, 신선하다고 막 평가는 하는 것 같지만 저한테는 별로 신선하지도 않았고, 이 제로투원 피터 틸, 그다음에 너무 그냥 말뿐인 것 같아요. 그냥 지가 일단 억만장자. 이 사람 재산이 뭐 한 몇 조 된다더라고요. 2조인가 3조인가. 페이팔이라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뭐 토스 같은 건데, 일찍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냥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싶냐? 좋은 대학 가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잘해라. 그냥 잘해라. 젊음을 즐기고, 도전 많이 하고. 말은 쉽지, 말은. 그런 것들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것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늙은 사람의 그 꼰대적인 좀 그런 게 좀 티가 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사람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비난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또 책이라는 게 뭐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 어떤 이 책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작가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읽고 맞짱 뜨는 거지. 저는 또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니까 책 속에서 좀 허무맹랑한 부분이나 웃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빚고 올 거예요. 예. 혹시나 이런 게 불편하다, 뭐 잘난 척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직업병이 심하게 도진 분이구나. 재미있는 분이구나. 예. 저는 재밌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코미디언이니까. 자, 지난번 내용에 이어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얘기하면서 느낀 점들, 뭐 하고 싶은 말들 줄줄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또 책에서. 진보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기업의 탐욕과 비영리 단체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두 가지가 똑같다는 사실이다. 자, 이게 문장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마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확 와닿았거든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욕심을 부리면 발전이 없어져요. 이 시장 내가 독식할 거야 이러면서 막 주변 상권들 죽이는 대기업들, 다른 스타트업이 발전하지 못하게 막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이 막 나라에서 활개를 치면 발전이 사라지겠죠. 진보, 즉 발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들 비영리 단체 아시죠? 비영리 단체들. 비영리 단체 이 사람들이 나는 선한 의도로 이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영리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은 단체를 만들어서 지구를 살릴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은 참 좋아요. 마음은 참 좋은데 아무래도 인간을 잘 모른다라고 이 피터 틸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 환경주의자들이 지구를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단체를 운영한다. 비영리 단체의 수장이다 하면 오 좋은 일 하시네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후원할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도 뭔가 받는 게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역시 환경주의자 프레임 너무 환경주의자 가면을 쓰고 사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날 존중해주니까 존경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욕심쟁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이득이 돼야지 사람이 계속 그걸 열심히 할 수 있지. 진짜 타인을 위해서 한다는 건 구라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참 사업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사람을 잘 못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 사람이 맞다 그러다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비영리 단체에서 저는 이 좋은 뜻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환경 보호하려고 지금 제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을 해줘야 이제 이게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후원하지 않으면 지구를 파괴하는 거야 이 자식아. 비영리 단체들이 보통 그렇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프레임을 써요. 이분법적으로. 우리 단체를 후원하면 좋은 사람, 후원하지 않으면 나쁜 놈들, 지구 파괴범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업들이 탐욕을 벌이는 것처럼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보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기업의 탐욕과 비영리 단체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두 가지가 똑같다는 사실이다. 이 참 문장이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어쨌든 발전하려면 무조건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발전하고 싶냐? 그럼 네가 노력을 해라.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자꾸 비영리 단체의 선한 의도, 난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떼쓰지 말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막 탐욕 부려가지고 옆에
작은 기업들 성장 못 시키게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keep going. 이 사람은 그냥 뼛속까지,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게 있죠. 또 다음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은 뭔가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독점해 이윤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고의 프로젝트는 다들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간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지 마라. 뭔가 좀 다른 일을 해라. 다른 일을 뭔가 생각해라. 그리고 그 다른 일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개발하고 그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점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소외받고 무시받고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말은 쉽지 말은 다른 일을 해라.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말은 쉬워요. 근데 뭐 이게 진짜 그런 일을 찾는 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떠들어대는 그런 분야들 있잖아요. 막 시대 때마다. 그런 것들은 새로운 방법 아니야. 내 옆 사람이 떠들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한참이나 유행이 된 거고 곧 유행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이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떠들어대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없을까? 그런 거를 좀 찾아보세요. 자, 다음은 기업가가 도전해야 할 장애물은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저한테는 참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막 작게 생각하는 거 말고 이제 크게 생각하는 그런 적이 없었나요? 이 사람이 먼저 작은 걸 이뤄야지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고 이 작가는 말합니다. 걷지도 못하는 놈이 달리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가 도전해야 할 장애물은 먼저 작게 생각해서 그 작은 생각이 효과가 있으면 이제 키워나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보통 너무 크게만 생각한다. 난 이 세상을 바꿔야 돼.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사람들을 바꾸고 말겠어. 사람이 잘 바뀝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 고쳐져요. 불량품도 이런 불량품이 없어. 좀 고쳐, 좀 나사로 좀 삐걱삐걱 돌리고 이러면 고쳐져야 되는데 절대 안 고쳐집니다. 특히 이게 저도 요즘 느끼는 게 10대, 20대 때는 좀 어른들 말도 귀 기울이고 자기가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런저런 시도도 하고 귀도 기울입니다. 근데 30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자기 고집이 좀 생겨요. 실제로도 예, 뇌과학적으로 3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뇌가 어떤 편견이나 세계관을 거의 확정 짓는 거다고 하더라고. 30살 전에는 예, 좀 많이 유연하는데 그거를 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옛날에 읽은 책이라. 아무튼 중요한 개념은 거의 30살 이후부터는 사람 잘 안 바뀐다. 세계관이 고정된다. 근데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바뀔 수 있대요. 바뀔 수 있지만 점점 더뎌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근데 바뀌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우리 만약에 몸을 다쳤어요.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 재활 훈련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서는 거부터 연습해야 돼요. 서다가 이제 찔끔찔끔 움직이다가 다시 좀 큰 보폭으로 걷다가 달리기 이렇게 차근차근 재활 훈련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일단 내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네. 응? 내가 이런 걸로 한번 해결해 볼까? 딱 해결이 됐어. 고마워요.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럼 옆 동네에 똑같은 문제가 있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효과 직방이었습니다. 그럼 그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막 이러다 보면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마을들에서 저도 쓰고 싶어요. 저희 마을에서도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걸 생각한다. 작게 생각하자. 작게. 저도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지금 팟캐스트도 시작했는데, 참, 이 사람을 웃길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아요. 코미디언, 그냥 다른 사람을 농담으로 즐겁게 해주는 사람, 아주 간단하게 정의가 되지만, 어떤 코미디언이 될지는 정말 다양하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해나가야 되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장애물은 마찬가지로 작게 먼저 목표를 잡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일단 목소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좀 말도 유창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웃겨야 될 거고,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하나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꽤 괜찮은 코미디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작은 거부터 한번 도전해보면 좋지 않나.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근데 여자들이 절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그 여자친구라는 거대한 존재를 꼬실 수 없으니까 동네 고양이부터 고양이부터 꼬셔보는 거예요. 먹이도 주고 아니면 동네 길고양이들 먹이 주면서 유인하는 거예요. 나비야 일로 와. 나 먹이 줄게. 먹이를 주니까 좋아하네. 관심 있는 여자 생기면 밥도 사주고 우리 나비를 꼬신 방법을 적용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동물처럼 대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웃자고 한 건데 혹시나 웃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봐 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작게 뭐 말 사람들부터 웃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생겼을 때 내가 웃게 만들 어떤 능력이 생겨 있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맨날 인상 쓰고 있어.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 화단에 꽃을 심어볼까? 꽃이 폈어. 꽃 예쁘다 이러면서 한 번도 안 웃던 이웃이 막 웃으면 사람들은 저런 꽃에 행복을 느끼는구나. 내가 관심 있는 여자 딱 만났을 때 꽃을 선물하는 그런 센스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아무튼 작게 한번 스몰 스텝으로 한번 저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뭐 큰 원대한 꿈 같은 거는
예전에는 저도 가졌었는데 이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간직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유쾌하면서도 좀 재밌고, 재밌으면서도 좀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면서도 좀 감동적이고,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참 위로와 편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피치하는 강연자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일단은 이 팟캐스트부터 잘 해야 되겠죠. 예. 지난번에 제 녹음 들어보니까 내가 내한테 아직 감동을 못했어. 일단은 내가 나 자신한테 먼저 감동을 해야 돼. 이거 뭐 막 잘난 척이 아니라 오 나쁘지 않은데 내가 내 스스로한테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 오늘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일부러 질질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문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교훈은 개인에 대한 명성과 칭찬은 언제든지 오명과 축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거를 제가 왜 적었냐?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되면 당연히 사람들 주목을 받겠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열광하던 그 지점들이 또 오명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코미디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막 관객들 디스를 잘해 막 잘 놀려요. 재밌게 막. 그래서 인기를 얻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놀려주세요. 저도 욕해주세요. 막 그걸로 이제 유명세를 탄 개그맨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개그맨이 계속 그런 코미디를 하다가 어느 날 누구한테 저격을 받는 거야. 왜 저렇게 사람들을 비판하지? 왜 사람들한테 저렇게 심한 모욕감을 주지? 근데 갑자기 또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욕해주세요. 욕을 너무 재밌게 하세요. 너무 귀여워요. 재밌어요.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예의가 없어. 에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만만해! 막 이렇게 이제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알아야 할 교훈, 그 명성과 칭찬은 언제든지 오명과 축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중에 욕 먹다가 그 코미디언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옛날에는 나 이런 거 좋아하더만 이제 왜 지랄들이야.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 연애도 하다 보면 그래요.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처음에 막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있었는데 여사친이 있었는데 자기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딱 소개해주면서 이 사람 너무 말을 재밌게 하고 친구도 많고 사교성도 좋고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를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무 사람 많이 만나러 다니고 너무 말이 많고 사람이 진중하지가 않아. 그러고 너무 나대. 처음에는 그거 막 사람 센스 있다고 칭찬해놓고 나중엔 그게 싫다면서.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음식 맨날 먹어봐. 치킨 좋아해요? 치킨을 그냥 1년에 막 하루에 3번씩 1년 동안 먹어봐. 싫어질 수 있죠. 예. 나중엔 튀김 옷만 봐도 막 헛구역질 날 수도 있어. 근데 또 며칠 또 딴 거 먹다 보면 또 치킨 먹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지만 가끔은 그 사랑이 도가 넘어서 막 잔소리를 하다 보면 아이고 진짜 어휴 내가 진짜 집을 나가든가 해야지 확 이러다가도 또 집 나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막
집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해 함성 발사 이러면 군인들이 막 울면서 어머니. 그랬다 휴가 나오면 또 불효하고. 또 전역해서 또 용돈 떨어지면 또 효도하려고 연락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이 내가 가장 멋있다고 한 지점이 또 가장 추해질 수 있다. 자, 이제 다음은 위대한 창업자들이 중요한 이유를 이 사람이 얘기해요. 위대한 창업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모든 이들에게서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창업자들, 그러니까 정말 회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회사 안 다녀봤어요. 요즘 뭐 다니고 있긴 한데 저는 제 회사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딱 출근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출근하면 뭐 하냐? 스탠드업 코미디 관련된 해외 영상을 한국말로 번역하거나 뭐 스탠드업 코미디 바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데, 위대한 창업자들은 회사원들이 다 이렇게 느끼게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끔 일을 준다는 거죠. 제가 회사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 친구도 얘기 들어보면 회사 가면 뭐 의미가 없대요. 뭐 의미도 없고 막 그냥 부품처럼 이용당하는 느낌이다. 이 위대한 창업자들이 거기에 없는 거죠. 그냥 야, 톱니바퀴 새끼 저기 와서 빨리 네 톱니바퀴 역할 해. 거기서 막 계속 구르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정리하고 엑셀 파일 정리하고 보고서 만드는데 부장님 과장님 읽지도 않고 그냥 수고했네. 뭘 제가 수고했죠? 그냥 뭐 몰라 회식이나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의미 없는 술자리 하고 공허한 거지. 뭔지 모르겠는데 공허한 거지. 저도 그 공허한 느낌 뭔지 알아요. 일을 해도 공허한 거. 예를 들면 저는 뭐 제가 좋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면 공허함을 느껴요. 뭐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예전에 노가다를 한 적이 있는데 막 하면서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자, 의미 있다고 생각하자 해도 의미가 없어. 뭐 노가다 가서 막 미장 배우고 막 의미가 없어. 왜냐?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 관심 분야가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위대한 창업자들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 잘하는 거를 딱, 너 이거 잘하지? 너 이 일을 해. 우리 회사에서 이 일만 해. 이 일 잘해. 잘하기만 하면 돼. 너는 이 일 잘하잖아. 너는 음악 잘하니까 음악 관련된 일만 해. 그래서 걔네들의 능력을 쫙쫙쫙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종합 작품으로 딱 탄생시킴으로써 회사원들은 너무 재밌어. 나의 이 한 부분이 이렇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니 이런 의미도 느끼고 일도 재밌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고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위대한 창업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중요하다. 저도 위대한 창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근데 이렇게 뭔가에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다들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것만 좋아하지 관심 있는 분야가 없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아. 뭐 좋아해? 이러면 그냥 여행 가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거 좋아해? 이러면 그냥 근사한 호텔에서 수영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 세상 천지 그런 거 싫어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막 옛날에 책 읽는 거 좋아한다 하면 다들 쥐가 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식 도는 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구라치고 쉬는 시간이 딱 주어진다. 전 책 읽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예. 지금 이 팟캐스트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 내가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그 정리한 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팟캐스트를 통해 이야기하는 이 시간.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도 되고 내가 읽었던 책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막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인기를 얻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다 고마워요 태우씨 이러면 나는 그냥 인생 끝납니다. 그냥 막 이대로 죽어도 좋다 막 됩니다. 네. 근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점이 부족하냐? 컨텐츠를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연습하려고 뭔가 내 스피치 연습 능력 연습하는 것 마냥 그냥 막 씨부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솔직히 지금 청취자분들의 니즈가 뭔지 나로부터 뭘 듣고 싶은지 그런 거를 잘 모른다는 점이 제 부족한 점인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녹음하다 보면 감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또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문장 남았어요. 제가 제로 투원에서 쓴 자, 대망의 마지막 첫 문장. 창업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스스로가 만든 신화를 너무 확신한 나머지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자만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가끔 창업자들이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성공시켰는데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성공 경험이 있으면 그 성공 경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 제가 풋살 선수할 때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을 압박해서 이겼어.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압박에 취약한 팀이기 때문에 이겼을 수 있는데 그냥 막 모든 팀한테 다 압박하면 이기면 되는 줄 알고 막 압박만 강요한다? 그러면 나중에 실패하게 된다. 실패하게 되면 속상하겠죠. 속상하면 미치광이가 되는 거야. 옛날엔 성공했는데 왜 지금은 안 돼? 이러면서 돌아버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 생각에 너무 갇혀서 그런 미치광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 돼. 예. 세상은 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열고 팔랑귀가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약간의 의구심은 자기 자신한테 있어야 되는 거라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자, 네가 100% 맞지는 않다. 그러니까 늘 귀를 열고 집중해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 자, 모함의 끝판왕인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참 힘들죠. 하지만 이 문장을 계속 곱씹어야 돼. 우리 무의식에 새겨야 돼. 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한다. 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한다. 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탁 하고 뭔가 내가 세상에 창조할 수 있는 뭔가가 떠오를 거라 믿습니다. 책이라는 거는 늘 우리한테 해답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해답 비슷한 거를 내던져 주는 경우를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로 투 원 이것으로 첫 번째 책을 마무리하겠고 제 별점은 5점 중에 2.5점입니다. 조금은 뻔하고 지루한 얘기들의 연속이어서 그렇게 큰 별점은 못 주고 하지만 제가 좋은 생각들, 훌륭한 태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데 아주 좋았다.
제 별점이 2.5점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충분히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소개한 문장들 중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베스트셀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책이니만큼, 제가 말했던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누군가는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